자, 그러면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우기 앞서서 맨 먼저 확인해야 될 개념 하나가 상대 속도라는 거예요. 자,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는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원래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 속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관찰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정지한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건데, 얘는 관찰하는 상대의 속도를 관찰하는 자기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지했을 때와는 다르게 상대의 속도가 관찰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는 플러스로 이렇게 V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B라는 사람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이너스 V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지된 사람이 봤을 때, C라는 제3의 정지된 사람이 할 때 이 VA의 속도는 플러스 V고요. VB의 속도는 마이너스 V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A가 B를 바라보면 A는 오른쪽으로 V로 속도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V로, A는 자기가 움직이는지를 등속도 운동인 경우는 모르겠죠. 모르는데 B는 반대쪽으로 막 가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자기보다 더 멀어지는 거예요. 저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2V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근데 잘 보면 이거를 이제 이 공식에 넣어 보면은 VB에서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VB에서 VA를 빼면, 실제로 위에 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VB는 마이너스 V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V.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V가 되죠.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B가 바라본 A. 그러니까 왼쪽으로 V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V로 움직이는 사람을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더 많이, 즉 2V만큼 속도로 움직이는 걸로 관찰될 거예요. 그럼 요거를 보면은 A의 속도를 B의 속도를 빼면, B가 바라본 A의 속도이기 때문에 A의 속도를 넣고 그다음에 B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VA는 플러스 V고 마이너스 V, VB는 마이너스 V. 그럼 이게 플러스 2V가 되겠죠. 그러면 두 개 똑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을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이게 잘 보면은 A가 바라본 B의 속도, A에 대한 B의 속도, 이렇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A에 대한, 중요한 거는 B의 속도를 구하는 거죠. 요거는 A가 바라본 B의 속도, 이렇게 표시하고요. B의 속도에서 A를 속도를 뺍니다. 만약에 A가 정지해 있다면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VB는 그대로 VB가 되겠죠. B의 속도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그만큼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찰하는 사람의 속도를 빼줘야지 상대 속도가 나온다는 의미죠. 요거는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이 문제 나올 때는 아마 기출에서 보면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데, 각자의 속도의 방향을 설정해서 이렇게 정지한 사람이 관찰하는 속도를 다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대 속도를 공식에 따라 써놓은 다음에 연립 방식으로 풀면은 바로 풀리게 돼 있어요. 쉬운 문제니까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관성계인데,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속도라는 건 전부 다 등속도 운동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모두 등속도 운동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으면 내가 사실은 운동을 하는지 움직이는지 자체를 모르죠. 그래서 나는 현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는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움직인다 느끼지 않고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 관성계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그냥 등속 운동을 하는 곳에 하는 곳의 좌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등속 운동하는 거는 다 관성계예요. 등속이니까 정지해 있는 것도 관성계겠죠. 그리고 일정한 속도, 근데 가속도 운동하는 건 관성계가 아닙니다. 요 차이만 알면은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겁니다. 문제에서 가끔 물어볼 수도 있어요. 관성계라는 거는 그냥 등속도 운동을 하는
좌표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속 운동하는 데서는 관성계가 아니에요. 자, 이제 드디어 특수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특수상대성 이론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기초로 이론을 전개하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요거는 뭐냐면 움직이는 사람이 다른 움직이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위에서 본 이 상대 속도처럼 뭔가 원래 가지고 있는 속도와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상대적인 속도로.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물리 법칙은 그 움직이는 사람이 바라본 그러니까 관찰자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본 그 물리의 세계는 똑같은 물리 법칙이, 동일한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운동량 보존의 법칙, 우리가 물리 법칙은 뭐 운동량 보존 이런 것들도 다 예를 들면은 뭐 운동량 보존 법칙, 뭐 충격량, 관성, 그 다음에 뭐 F&MA 이런 형태의 모든 법칙들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물리 법칙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관찰했을 때도 똑같이 관찰된다는 것이 바로 상대성의 원리고요.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게 광속 불변입니다. 아마 마이켈슨하고 몰리의 실험에서 보면은 마이켈슨 몰리가 무엇을 증명하려고 했냐면은 광속이,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파동은 아마 특별한 매질인 에테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에테르는 지구 자체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에테르의 흐름이 수직과 수평 방향이, 이쪽으로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광속은 수직 방향하고 수평 방향의 광속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측정해 봤더니 동일하더라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광속은 좀 특이하게 속도가 안 변하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이 광속 불변의 원리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가져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는 움직이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의 상대 속도는 달라져야 되는데 광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이 보나 정지하는 사람이 보나 광속은 일정하더라는 겁니다. 광속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굉장히 빠른 속도의 V로 달려가는 기차 물체 안에 있는 사람이 빛을 이렇게 쐈어요. 이 빛은 당연히 광속은 C겠죠. 광속은 C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A는 여기 그 물체에 타고 있는 사람이고 B는 바깥에 있는 사람. 물체에 타고 있는 사람이 관찰했을 때도 이 광의 속도는 C고요. B가 관찰했을 때도 C인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광속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죠? 원래대로라면 내가 이렇게 V로 가는데다가 만약에 플러스 여기 V로 이렇게 공을 던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V로 가기 때문에 그냥 공이 V로 간다고 생각하겠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원래 이 물체가 갖고 있는 V에서 V가 더해진 2V로 관찰이 되겠죠. 그런데 빛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은 움직이는 사람이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C로, 그러니까 똑같은 광속으로 측정이 된다. 이게 이제 광속 불변입니다. 사실은 요 광속이 불변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이제,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런 보통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현상들이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이에요. 이 광속 불변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문제가 나온 게 이제 기출에 있던데 보면 이런 겁니다. 요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차를 타고 있는데 이 기차는 플러스 2km 정도의 플러스 2km per hour, 그러니까 플러스 2의 속도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 기차라고 합시다. 그럼 기차의 이 길이는 200m예요. 200m인데 이 정중앙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0이겠죠. 한쪽이 100이겠죠. 이렇게 100이고
야구공을 양쪽으로 이렇게 10km/h의 속도로 이제 던져요. 똑같은 속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00m 얘 양쪽으로 간 놈들은 100m에서 요 벽에 부딪히겠죠. 공이 이렇게 공이 부딪히겠죠. 그거를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관찰할 때와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관찰할 때 어떻게 다르냐를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잘 보면은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2m로 자기가 이미 2km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달린지 모르죠. 이게 등속이니까. 그러니까 정중앙에서 똑같이 양쪽으로 10m, 10km로 던지면은 당연히 똑같이 이렇게 도착을 하겠죠. 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같은 속도로 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똑같이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도 보면 그러냐 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은 안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물체가 이미 2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관찰할 때는 얘가 어떻게 관찰되냐면 10이 아니라 이 운동 방향으로 던진 놈은 12로 관찰되고요. 반대로 관찰되는 것은 8로 관찰이 될 겁니다. 이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른쪽으로 2로 달리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는 더하기 될 거고요. 반대 방향이니까 8이 되겠죠. 그러면은 속도가 다르니까 여기 도착하는 건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이 기차가 달리기 때문에 요 벽도 지금 2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요 벽은 이쪽으로 2로 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12로, 그러니까 야구공은 12로 달리지만 벽도 멀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벽과 이 공의 상대적인 그 속도는 10인 거죠.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으로 던졌기 때문에 속도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벽은 또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으로 달리는 건 똑같죠. 그래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공의 속도는 다르게 느끼지만 양쪽으로 벽에 부딪히는 것은 동시에 부딪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벽에 동시에 도착한다고 관찰돼요. 이게 이제 바로 관찰되는 거죠. 당연하죠. 움직이는 사람이나 안 움직이는 사람이나 이렇게 얘가 동시에 도착을 했으니까 얘도 동시에 도착한 걸로 관찰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빛이 되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빛은 만약에 얘가 똑같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차가 있고요. 이 빛은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빛을 양쪽으로 이렇게 쏘아줬다고 합시다. 그럼 벽이 이제 벽에 부딪히는 속도가 있겠죠. 요 공이 빛을 광속이 된 것뿐이에요. 가끔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안에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같이 자기도 플러스 2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광은 당연히 똑같이 동시에 동차하겠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설명했을 때는 그 야구공의 속도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 운동 방향으로 가면은 더해지고요. 반대 방향으로 빼졌잖아요. 근데 광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이 관찰자는 똑같은 C로 관찰됩니다. 얘도 똑같이 C로 관찰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근데 벽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벽은 이미 여기 플러스 2로 달리고 있고 이쪽 벽은 왼쪽 벽은 플러스 2로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속도가 원래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관찰이 되는데 똑같이 관찰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C는 이 광속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벽이 자꾸 멀어지고 얘는 똑같은 속도로 가는데 이 벽이 가까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왼쪽 벽에 빛이 먼저 도착한다고 느껴요. 먼저 도착한다는 느낌인 거죠. 즉 광속이 불변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동시에 양쪽 벽에 도달한다고 느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빛이 왼쪽이 먼저 도착하고 오른쪽이 나중에 도착한 거로 관찰하는 거죠. 이 신기하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동시성의 우리가 동시라는 거는 또 상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을 관찰하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도착했다 느끼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게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게 이제 동시에 상승. 이건 사실은 문제 실제로 보면은 그 기체를 보면 요 문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빛이 아닐 때는 똑같이 도착한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으로 빛일 때는 그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이 더 먼저 도착한다. 이거 뭐 당연하죠. 이쪽으로 하는데 얘가 이쪽으로 막 다가오고 있으면 얘는 이쪽으로 멀어지니까 얘는 늦게 도착하고 얘는 빨리 도착하겠죠. 이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관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그 이러한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사고 실험을 해보는 게 있는데 보면은 한 0.6시 그러니까 광속이 한 0.6배의 속도로 움직이는 로켓가 있다고 합시다. 이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이 밑에 바닥에서 그 천장까지 길이는 이제 L이에요. 이 L의 길이에 여기다가 빛을 딱 이렇게 광원을 빛을 딱 쏴가지고 위에 거울에서 반사돼서 다시 내려오는 요 시간을 얘가 측정을 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그랬더니 얘가 한 t0라는 속도를 가졌어요. t0라는 속도. 그러니까 t0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네 라고. 그러면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냥 측정하면 되죠, 그죠? 빛의 속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측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얘가 0.6C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동하는 거리가 이렇게 길어져요. 얘가 우리가 그냥 보았을 때는 빛은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수직으로 위에 올라왔다 내려오지만은 얘는 바깥에 있는 사람 얘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이면은 이 빛의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더 길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광속은 일정한데 거리가 늘어났어요. 이렇게 거리가.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광속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세요. 요게 이제 바로 시간 팽창이라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움직이는 사람 안에서 이 빛이 천장에 있는 거울을 왔다 갔다 할 때의 시간을 T제로라고 했는데 이 T제로를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고유라는 거는 원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그냥 그 빛을 위에서 내는 그 시간이 뭐 T제로라는 시간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고유 시간의 정의가 이제 움직이는 관성에 측정된 시간, 즉 움직이는 로켓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죠. 시간이 T제로라고 하면은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게 그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광속이 일정하려면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광속이 일정하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측정할 때는 이 T제로보다 더 긴 시간으로 측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네, 이렇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면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인 자기는 한 1초가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에 있는 사람은 1분이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는 1시간 또는 뭐 1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얘는 그 바깥에서 관찰했을 때 안에를 관찰하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팽창된 것처럼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긴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기 때문에 빛이 올라갔다 시간 자체가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빛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1일 정도 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1분밖에 안 지났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걸 관찰할 때는 얘가 1일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 지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고유 길이인데 고유 길이부터 시작해서 길이 수축을 설명할 건데 보면 우주선이 A에서 B 행성으로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속도는 0.6C의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바깥에 있는 관찰자는 이 A하고 B 행성 간의 거리가 L0라고 알고 있어요. L0.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로켓 안에 있는 그러니까 0.6C로 움직이는 로켓 안에 있는 사람은 이 L0라는 길이를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건데
우선 고유는 원래 길이기 때문에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거리를 고유 길이라 해요. 고유 시간은 움직이는 관성기에 측정한 시간인데 비해서 고유 길이는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거리입니다. 이거 이제 L0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앞에 있는 것,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안에서의 속도는 느리다고 그랬죠. 천천히 가요. 바깥에서 관찰해서 이 안에 있는 시간은 천천히 가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랑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속도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0.6c로. 자, 그러면 봅시다. 속도는 시간을 거리로 나눈 거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굉장히.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느리게 가니까 이 속도가 일정하려면요, 거리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속도가 바깥이나 방향이나 다 속도가 일정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원래 L0지만은 이 관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실제로는 거리가 줄어든 것처럼 느끼는 것. 요거를 길이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움직이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측정하는 측정한 길이에요.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가 잘 안 되네요. 글자가 좀 앞이셔서 잘 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길이가 원래 고유 길이보다 더 작아지는 거죠. 자, 고유 시간은 움직이는 관성에 측정된 시간이고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시간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을 봤을 때 천천히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길이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t는 그러니까 시간 지연, 시간 팽창을 해서 t는 커져요. 바깥에서 관찰했을 때 안에 있는 사람 모릅니다. 자기는 같은 속도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고유 길이는 반대로 그러니까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길인데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가 요 안에 있는 그 로켓 사고 있는 사람은 실제 L0라가 아니라 얘는 자기는 L만큼 이동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길이 수축이라는 의미죠.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간단하게 어려우면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유 시간하고 고유 길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시간 팽창,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느리게 가고, 그죠? 이게 느리게 가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가 고유 시간보다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길이 수축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 거리보다 그러니까 고유 길이보다도 더 짧은 기간을 자기가 이동했다고, 그러니까 여행을 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길이 수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얘기할 거는 이제 정지 질량하고 상대론의 질량인데, 정지에서의 질량을 M0로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질량은요, 얘가 질량이 더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상대적인 질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대로는 질량이라고 그러고요. 질량을 우리가 에너지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E는 mc 자승, 굉장히 유명한 거죠. 잘 보면은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질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속으로 움직일 때는 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정지 에너지라는 걸 하나 알아야 되는데, 정지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정지한 물체인 즉 E는 m0c 제곱,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의
정지했을 때의 에너지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지 에너지라고 해요. 기출 문제에 가끔 제가 보니까 정지 에너지가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금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질량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질량도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식을 이제 유도를 해내죠.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인류가 사용하는 게 이 질량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핵 분열이 있고요. 핵 반응에는 핵 분열과 핵 융합이 있어요. 핵 분열은 간단하게 핵폭탄이네, 핵폭탄. 그래서 핵 분열은 어떻게 되냐면 우라늄이 있어요. 우라늄은 그 양성자가 90이고요. 질량수는 235죠. 이 두 개 빼면 이제 중성자가 안에 중성자 나오겠죠. 밑에 여기가 양성자 수, 여기는 질량수. 여기에 중성자, 그러니까 중성자라는 거는 양성자는 없고 그 질량수만 있는 이렇게 중성자 0일 이렇게를 여기에다가 이 우라늄에다가 굉장히 큰 그 원자죠. 여기다가 이렇게 때려주면요. 얘가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분리가 됩니다. 바륨하고 크립톤으로 있는데 바륨은 56에 141이고요. 크립톤 36에 90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 양성자 수도 똑같아야 되고 질량수도 똑같아야 되죠. 그 계산해 보면 이게 중성자가 3개가 나와요. 그러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 그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나옵니다. 이 에너지가 이제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 중성자가 다시 우라늄을 공격하죠. 다시 우라늄을 또 때리면은 이제 한 번 반응하는데 3개씩 나오기 때문에 막 반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게 폭탄이 되는 거죠. 이게 핵폭탄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기술 보면은 이제 요렇게 써놓고요. 여기 있는 요런 거를 질량수를 제대로 이해하는지를 또는 여기에 3개의 중성자가 나오는지는 것을 아는지를 물어봅니다. 또는 이게 중성자인지 뭔지 뭐 이걸 뭐 전자가 아니고 중성자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핵융합은 이거는 태양과 같은 행성이 빛을 내는 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소에서 중성자가 하나 많은 중수소하고 그다음에 2개 많은 삼중수소를 2개가 높은 에너지, 높은 압력에서 서로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헬륨으로 바뀝니다. 헬륨은 양성자가 2개고 질량수가 4죠.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은 중성자가 하나 남겠죠. 그래서 중성자가 하나 남고 이때 질량 결손이 생겨요. 그 질량 결손만큼이 에너지로 나옵니다. 이게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예요. 핵융합이죠.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핵융합을 이제 가지고 에너지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 아마 그 뉴스 같은 데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는 이 핵융합을 우리 지구에서 직접 이 반응을 실현시켜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이렇게 지금 보면 고유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고유 길이, 그 다음에 고유 시간, 그 다음에 시간 팽창, 그 다음에 고유 길이, 그 다음에 길이 수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여기 하나 더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요 질량도 증가하지만은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만약에 있다고 합시다. 이 우주선의 고유 길이가 원래 L0라고 합시다. 우주선의 길이에요. 우주선의 길이. 근데 이놈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요 0.6c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 바깥에 있는 관찰자는 이 L0가 이 우주선의 길이가 이렇게 이렇게 수축된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축된 거로 보입니다.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빛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바깥에 관찰자 보면 그 우주선의 길이 자체가 줄어들어 보인다. 길이 수축이죠. 물론 뭐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어쨌든 똑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